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전남의 미래와 도민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일등 전남을 위해 민생을 챙기고 있는 김용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글로컬 교육의 선도지역 전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직필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민주 언론인 여러분, 민생을 달리는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는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여수 남해 해제터널, 그리고 여수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관련 지역 현안과 이에 대응하는 전라남도의 대책을 묻고 도님 중심의 행정 방향성을 세우기 위해 도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기업 대표들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습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대표와 석포제련소 책임자인 영풍 대표가 앞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우리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도 커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책임자로 지목된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납기일을 맞추려고 미숙년 노동자를 투입하고 안전교육에도 소홀했다는 혐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영장심사에서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불법하던 혐의 인정하십니까? 비슷한 시각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의 박영민 대표도 구속됐습니다. 이 사업장에선 최근 9달 동안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재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인재에 의한 사고로 조그만 주의를 했다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망사고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누릴 국민의 권리, 즉 생명권, 안전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사고 같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까운 시민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후 궁극적인 목적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상 안전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스크린 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한 중대산업재해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기업살인처벌법에 이어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88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만 명당 사망률이 0.69%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강원도 다음으로 높은 지역으로 최근 5년간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38명이었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 전라남도 내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높은 이유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받은 사고는 몇 건이 있었는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현재 이제 도내에서 그 중대재해가 산업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해가 높은 이유가 우리 도내에 지금 사업장이 약 28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소기업 종사자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불산단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하도급 중심으로 이 생산이 하다 보니까 안전체계가 좀 미흡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고위험 산업 종사자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 고위험 산업 종사자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도내 기업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 그 고용노동부 수사 후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지금 3건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 1건, 공소제기 1건, 수사 1건, 수사 중에 1건 이렇게 3건 있습니다. 네, 우리 전남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접수된 건이 다행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나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서 여러 활동 기간 중에 산업안전, 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수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특별히 산재 사망사고 발생이 높은 전라남도의 현실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안내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에 기업 및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재해와 산재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라남도 산하기관 등의 자체사업과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이제 뭐냐면 둘 다 산업재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민재해는 여기는 없고요. 산업재해 중에서 일반 민간 기업에 대한 산업재해 부분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도 관련된 산업재해를 말씀하셔서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국가가 1차 업무고, 다만 그 산업재해가 우리 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 안전실하고 일자리 투자기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그 교육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뭐 재해 예방 교육이라든지 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홍보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하고 우리 전남도 도민안전실이 예를 들어서 뭐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축제 관련해서 홍보부서 한다든지 고위험 산단 대상 뭐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벌려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홍보나 교육 안내를 적절히 조금 수행하고 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앞서서 언급했듯이 전남이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산재 발생이 높다는 사실, 이 사실에 기하른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미 광역지자체 중 9곳 이상이 조례를 제정해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라남도와 전남도 내의 시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대재해 후 적용 사업장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게 늘어나게 되는데 전라남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뭐 세 가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에는 아직 예방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군은 나주시하고 장원군에서는 이미 이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요. 두 번째가 이제 현대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민재해 관련한 것은 이제 건설고통국이 주로 많습니다. 교통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고통국하고 해서 우리가 대상이 한 454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우리 도 내에서, 그러니까 민간 대상으로 해서는 일자리 투자국에서 교육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도 산하기관, 우리 도하고 산하기관 시군 관련해서는
저희 안전실에서 잘 체크해서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내 사업장이 한 2만 6천 개가 아마 증가될 것 같아요. 그 적용 대상이. 그래서 저희 안전실에서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자리 투자국에 있는 중소벤처 기업가와 같이 해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우리 도가 비록 직접적인 업무 당사자 주체는 아니지만 우리 도민들이 희생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소한 50인 이하에서 5인 이하 사업장이 확대된 것은 거의 90% 이상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라남도는 절대적인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예. 산재 발생을 예방해야 된다. 중대재해 예방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좀 하면서요. 전남의 경우 여수 석유화학산단, 강양제철산단, 대불조선산단, 그리고 물류, 항만 등 대형 산업단지 및 종사자가 많은 산업과 농공단지, 농업, 수산업 등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분포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전라남도가 최선을 다해 산업재해, 중대재해를 줄여나가고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영에 있어 피해와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김전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잘 돌아가 주십시오. 이어서 여수와 남해 해저터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로 거리는 기존 52km에서 7.3km로 소요 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동서간 소통과 화합, 공동 번영의 의미를 갖춘 해저터널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비해 주신 김용록 지사님과 공무원,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관광객과 생활인구 유입이 확대되어 지역 활성화의 효과를 크게 볼 것입니다. 요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유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저터널이 완공되면은 인구 역전과 관광객이 여수에서 남해로 유출된다는 일부 염려 섞인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 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로 착공을 한다면서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 그 여수 남해 해저터널과 여수 확충을 위해 관심을 가진 우리 주정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여수 신덕동에서 남해군 섬해를 연결한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현재 시설이 완료했고요. 지금 2031년 준공을 목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강하게 여수에서 남해로 유출되는 우려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됨으로 해서 오히려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와 남해는 대표적인 해양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저희 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관광의 유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요. 용역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발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속 추진을 위해서 등기 방식으로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행정 절차를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체 선정 또는 그 보상 절차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 10월까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은 보상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긍정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좀 안내와 홍보, 이 기대 효과에 대한 것이 지역 사회에 아직은 좀 널리 좀 퍼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확보를 해놓고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데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삶의 터전이 사업구역에 포함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여수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몇 차례의 공청회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남해 지역으로 편중이 돼 있어서 여수 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해 지점에는 Y형 도로를 만들 계획인 반면 여수 지점은 단일 노선의 휴게소, 전망대, 기념시설 등 한용시설이 너무 좁게 계획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거주지 옆으로 하천 등 지형이 변경되는데 이에 대한 피해 우려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해저터널 건설 계획을 공청회장에서 들은 지역 주민들과 여수 시민들은 염려와 우려가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이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터널의 여수 지역 공간 및 구조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 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이 염려하고 있다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남해 해저 터널은 4차선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남해 지역 쪽에만 Y자형 형식으로 연결부가 여의치 않아서 지금 2차선이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 여수 쪽에는 그 주차장이라든가 전망테크, 뭐 해변공원 이런 조성들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추가로 주민들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공원 확장 또는 그 조형물 설치, 홍보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여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여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해 줘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저 터널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어떤 좀 실망감이 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저 터널 여수 지점의 도로를 추가 연장해야만이 해저 터널 건설 목적이 더 크게 달성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은 여수 지점에서 여수 시내와 여수 3단으로 이어지는 터널 건설을 통해서 도로를 연장하고 남해, 여수, 고흥으로 이어지는 77번 도로망을 개선해서 여수 3단 출퇴근 차량의 혼잡을 피하고 흥국사 등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림과 같은 계획을 좀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루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진행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남해 여수 고흥간 도로 환경 개선, 여수 3단 출퇴근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여수 남해 해저터널 여수 지점에 도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라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방금 의원님께 말씀하신 국도 77호선 중에 일부 구간인데요. 현재 말씀하신 구간은 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터널 종점부 그 신덕마을에서 여수 시내까지 도로 확장을 요하신 것 같은데요. 그 확장을 위해서는 먼저 잘 아시겠지만 국도 노선 조정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기점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돼야 비로소 사업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수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사실 이런 터널 계획이 수립이 된과 동시에 남해 같은 경우는 이미 앞서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 지점은 좀 뒤늦어졌지 않은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해저 터널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지역 사회와 전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께 지난 2019년 봄에 발생했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 사건 이후 구성된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성 이후의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19년 배출 조작 사건 이후 구성된 민간협력 거버넌스 활동과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을 도무지 찾아볼 수도 없고 불행히 담 넘어간 듯한 어떤 진행 상황을 보면서 여수 시민들은 답답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고 행정당국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들은,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사 사건 이후 행정력 부재다, 거버넌스 권고안 이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주성섭 의원님께서 우리 여수산단 환경 개선에 관심 가져주신 고마운데요.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짧게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9년 4월 달에 이 환경부의 사건이 발표되고 2021년 4월 달에 거버넌스에서 9개 항이 합의가 됩니다. 시민단체 관해서.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나고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환경 영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9개 공고안 중에서 6개가 지금 이미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연도별로 계속 진행 중인 거고 2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역이 2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뭐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그 영역 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미리 도래된 걸로 판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배출 조작 사건 이후에 여수산단 주변 주민 건강 역학 조사 및 이해성 평가 연구를 민간협력 거버넌스에서 권고하고 권고안의 이행을 위해서 연구의 총괄은 거버넌스에서 하고 연구 수행은 행정지원기관에서 대행 추진하며 연구 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 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결과와 연계해서 거버넌스 합의 사항으로 진행하는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 2000년도 조사와 함께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합의에 의하면 늦어도 25년도부터는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쩐지에 대해서 그리고 은인 제공을 한 기업들의 부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기 거버넌스 민간협력위원회가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돼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작년 12월 달부터 내년 12월 달까지 2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26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그 합의안에 보면은 1년 후에 그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주민 건강 역학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진행 상태가 여수 시민의 그 몇 개의 마을 대표들께서 지금 약간 그 거버넌스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달라는 요구로 지금 사이트를 그 측정기를 못 받게 하고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영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건강 역학 조사는 산단 주변에 환경 관련된 공해로 인한 어떤 피해가 왔을 때 제일 1차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진행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간능력 거버넌스 권고 중에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 관련 연구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반경 5km, 2차 년도에는 반경 10km 시행을 합의했는데 2024년 연구 용역에 착수 들어갔습니다. 근데 연구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간이 좀 경과되는 것, 그 다음에 실태 조사 지점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시차를 또 두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차를 두고 조사하는 특별한 이유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의원님께 좀 팩트를 체크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km, 10km 이 범위는
전체 위원회에서 했다가 다시 전문가위원 거머넌스 전문가위원회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에서 5km 방향 이내로 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하고 있고요. 그건 뭐 위반한 게 아니고요. 신뢰를 못한다. 네,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신뢰를 못한다는 거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로 신뢰를 못하겠는지 일단 지금 실효성이 없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국가산단 관련 영역을 별도로 하고 있고 하니까 신뢰를 못한다. 그럼 그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5년마다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때 그 공청회 장에도 있었고요. 연구 용역 실태 보고 장에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시민들의 100%가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뭐 답을 주고받거나 하면 시간 관계상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있다가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민간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중 하나인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환경감시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행정기관 환경감시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센터는 전라남도 여수시 주관으로 TF를 구성한 후에 논의하고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나 이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그 민간 감시 활동을 하는 그 주변 순찰이나 감시 활동을 하는 인원들은 저희 도비로 50%, 11호 50% 해서 한 6.7억 정도, 7억 정도 가까이 해서 36명이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 거버넌스 9개 항 중에 하나인 민간 감시 센터를 설립해서 상시 고용 인원 5명을 정기적으로 두고 연간 운영비 한 4억 정도를 확보해서 하자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한테 주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에서는 주고 싶은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주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회하고 협의하고 저희 그 기재부에도 다녀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억이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 국장님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꼭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전남에서만큼은 이 환경의 문제가 시민들의 참여가 높고 환경 감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김영옥 지사님의 종합적인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 답변 속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예, 지사님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서 지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5월 7일 실국장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안전, 보건 의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사전, 사전, 안전점검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주정섭 의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이랄지 또 우리 도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 어떤 별도 그 조직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노동정책팀에서는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중대재해예방팀은 우리 도 사업장 자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팀이 있는데요. 앞으로 다른 시도 사례랄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잘 검토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관련해서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방에 대한 어떤 전담 조직 구성이 좀 필요할 걸로 보는데 최소한 가 단위 정도는 조직되어져야 되지 않냐.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을 우리 전라남도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네, 중대재해 예방 차원에서 활동도 지금 현재 이제 기존 있는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종합적으로 조직
별도 조직 신설 여부는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그리고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이 거의 90% 이상 되는 이제 중소사업장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 예방과 대책이 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조례가 제정된 지 지금 벌써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센터 건립 등을 통해서 이 산재 예방과 중대재해 예방 등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 관련은 그래요. 조례는 우리가 그 예방하고 활동하고 홍보하는데도 조례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그 산업안전보건센터는 혹시 아직도 설립이 좀 힘들겠습니까? 산업안전보건센터는 예를 들면은 우리 주 의원님,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결국은 우리 직접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센터까지 건립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재난합동센터, 우리 도는 근로자 건강센터, 노동권익센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유관기관과 협동을 통해서 협력 체계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번에 질의 때도 1년 전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 이번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는 것은 중앙정부 조직이 노동행정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기들이 지금 집중해서 권력을 남용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용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이것이 좀 차단되고 있지 않냐, 그런 안타까운 차원에서도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도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저도 주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중앙에서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이렇게 해서 특별관청을 두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중첩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뭐 누구 업무인지 이렇게 소관도 분명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 중앙의 업무를 지금 지방노동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으로 이관해 주세요 하고 지금 강력히 지금 시도지사 협의를 통해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지금 중대재해 관련해서 본 의원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주 노동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아니고요. 예, 사실 내일 삼호중공업 대부산단에서 이주 노동자 식사문화 배려 캠페인 식당 차림과 포크 나눔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이주 노동자들이 수저와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배려 같은 것, 역시 산업 안전의 문제에서도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전남이 또 정부 최초로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한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기분이 흐뭇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과 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여수 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우리 지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 여수 남해 해저터널 간 화합의 상징과 함께 남해안 거점 관광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활용 성과를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인 여수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전라남도의 역할과 지원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아까 주정섭 의원이 말씀하신 제안 내용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 남해 해저터널에 사실은 그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경남보다 더 먼저 시작을 했고, 사실 이거 할 때도 우리 전라남도가 동의를 하면서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는데요. 다만 이 사업이 확정된 뒤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그러면 누가 어느 전라남도나 부산이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익산청과 부산 국토관리청 어디에서 할 것인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부산 국토관리청이 사업이 너무 물량이 없다 해서 그쪽에서 하기로 국토부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뭐 하게 됐는데요. 아까 근데 그 턴키로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여수 시민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하신 대로 우리 국도를 더 연장해서 기점 연장해서 더 여수시에 더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 근데 너무 늦긴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빨리 그런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토부 등 관계 부처하고 한번 저희 전라남도도 여수시와 협의해서 또 국회의원들도 계시니까 함께 한번 제안을 해 보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수 국가산단 대기가스 배출 조작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환경 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방금 전에도 노동 업무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섬진강 환경청이나 아니면 전라남도, 여수시 또 해당 지자체의 어떤 권한이 강화가 된다면 이에 대한 좀 해결이 손쉽게 진행이 되고 그만큼 대처가 빠를 수 있겠다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100% 동감합니다. 여수 산단의 환경사업장을 163개소인데 환경부가 대형업소 1, 2종 업소에서 52개소, 도가 7개 업소, 여수시가 104개 업소. 그런데 여수시 104개 업소는 당연히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3종이랄지 작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 1, 2종 환경부가 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실은 전라남도가 하고 있던 사업을 관련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가 다시 회수해 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통합 환경 허가 관리권 이 부분은 시도에 다시 환원돼야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 협력회를 통해서 중앙지방 시도지사 협력회를 통해서도 강력히 이 부분을 촉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게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수 산단의 리모델링이 확정이 돼서 굉장히 저희들은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방비 국가 산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을 많이 지우는 문제랄지 국가가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산단이면 국가 산단답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할 때 중앙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업 그 권한 목록에 가장 중요한 권한 목록의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좀 지사님께 부탁드리면서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방 소멸시대, 기후변화 대응, 산업 대전환 등 도전과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의회와 전남도 등이 함께 노력합시다. 긴 시간 동안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올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을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고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